타짜안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11시 45분 지나가고 있어요. 좀 늦은 시각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오게끔 해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선배님들 이 삶의 경험으로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게 주가가 사실 이 거의 3개월 가까운 주가의 박스권, 그죠? 세력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잡아놓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정규장을 통해서는 360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통합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KRX 기준으로 그리고 NX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거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NX 시장을 통해서는 0.16% 상승해서 끝났고요. 오늘 이 거래가 씨가 말랐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10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게 거래가 완벽하게 줄어든 행위는 시장의 관심을 조금은 잊어버렸다. 그리고 뭔가 하나 변곡점에 위치된 주가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연봉으로 보게 되면 연봉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년 동안의 이 주가를 나타내죠. 이 부분에서 100원 차이로 밀려 들어가는 이 구간대에서 분명 수급들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주면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털려나간 개인 투자자 선배님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도 계속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원한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댓글로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만 우리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오게끔 해야만이 큰 돈을 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느끼셨던 감정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인내. 지금의 과정은 인내이자 우리는 나중에 결실을 분명 찾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기회. 이렇게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왜곡 사건이 나오는, 즉 이런 왜곡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구간대에서는 항상 어떠한 사건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건은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 오늘도 역시나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최근에 이런 네이버라는 어떤 특징적인 이슈가 나왔던 이런 종목들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오게 되면, 그리고 이런 뭐 한미약품이라는 바이오 종목에 힘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역시나 명실상부한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래도 나름 10위권 안에 움직이는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횡보할 수 있다는 사건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난다는 거죠. 짜증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께 그러면 전략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차피 지금 라이브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라 그래도 한번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도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뚫어낼 것 같았는데 재차 급락 나왔다가 올 4% 정도 지금 상승 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실시간 라이브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클로의 주가도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 나왔다가 급락 이후에 반등 주는 상황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 원전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지금 현재의 구간대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전략이 필요할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주제는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원전, SMR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딱 원전을 다시 한 번 더 도와달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3,500억 불 달라 이런 이것 때문에 뭔가 조금 이제 확연한 멘트가 나오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원전과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진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이 이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향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박스권을 뚫어내는 구간대에서 원전과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진 명실상부한 대형주이자 뭐죠?
주도주. 주도 업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종목들 그 중소형주를 신고가에게 지금 하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원전과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재료 두 가지 모멘텀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을 때 친구 녀석으로 붙여드렸던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BHI라는 종목이었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공급 계약 이슈가 공시상으로 발표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신고가 찍고 탄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 BHI를 사자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이 후속이 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요 여기 한번 쳐볼 게 있는데 사우디 BHI 이렇게 쳐볼까요? 사우디 BHI 쳐도 돼요? BHI 자 이게 다른 주제 아닙니다. 자 사우디 BHI라고 쳐보게 되면요 실제로 BHI라는 종목 BHI. 자, 죄송합니다. 사우디 BHI.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우디에서 1,600억 규모의 바로 복합발전 이 부분이죠. 글로벌 LNG 시장 공략 순항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두산 에비트를 커버하면서 그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무슨 걸 말씀드릴 거냐면 8월 22일자에 했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거죠. 8월 23일에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카자흐스탄 관련된 부분에서 복합 화력 발전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 공급 계약을 어느 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근데 상기의 계약 금액인 계약금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제가 그 두산 에비트 커버리지 했던 요때 이때 공시 내용을 가만히 슬쩍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죠. 지금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 요게 나온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공시사항으로 우리가 슬쩍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BHI.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 20일자에 나왔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LNG 복합 화력 발전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나와 있죠. 8월 20일자로.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무엇이죠? 맞아요. 카자흐스탄 관련된 부분에서 복합 화력 발전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종목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BHI처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원전으로 움직였나요? 원전은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아직 원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바로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BHI라는 이 중소형주를 신고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SMR 관련된 부분에 어떤 맞아요.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의 코멘트, 실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빠른 속도로 움직였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바로 이 우진이라는 녀석이 실제로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친구 녀석으로 붙여드렸는데 신고가 갔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산업의 핵심 주제로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야만이 중소형주들을 이끌 수 있는 바로 복합 화력 발전 산업, 그럼 원전 산업 이걸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짜증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카르텔, 경쟁사의 카르텔을 통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급락이 아닌 박스권에서 움직여서 힘든 거 아닙니까? 거래량을 줄이는 행위는 바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힘든 부분이지, 사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도 지금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 유튜버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매도하라고 했지? 뭘 했지죠?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의 매트를 부여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십시오. 분명히 주가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까지 쉬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옆으로 횡보하는 이 과정이 단순히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고 하는 500조짜리와 200조짜리 기업에 돈이 몰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 주도주인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치됐다고 한다면, 이걸 단순히 우리가 돈이 지금 뭐 쫓아가면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구간일까요? 인내를 가져야 되는 구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수기 산업이다라고 해서 브로콜리 잘 팔린다고 해서 막 생산할 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돈 벌어요? 아니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자, 되는 산업인 건 분명하다. 전 세계 AI 시장의 데이터 센터를 막대한 수요, 그죠? 이 전력 소모를 충당하기 위해선 복합화력 발전과 그리고 가스터빈과 그리고 원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툭툭툭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오를 때는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거래를 줄이는 행위에서는 손절매가 나갈까요? 지겨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잘 보게 되면 우리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있나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의 수급은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물량들을 거의 대부분 소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향후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나오게 되면 향후에 만일에 저는 더 이상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포기하는 그 구간대에서는 반등을 주면서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보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래될 이 상승의 기조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는 무엇이다? 복합화력 발전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 뭐죠? 맞아요. 카자흐스탄 관련된 부분에서 BHI처럼 공급 계약이 있는 업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 찾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탐방을 좀 다녀왔고요. 그 종목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분은 뭡니까? 바로 우진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번 편입하게 되면 뭐죠? 맞아요. 들짝날짝하는 구간에서 박스권에 위치하더라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의 10%로 분명히 그래도 빨갛게 물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세계 선배님들께 공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죠. 4월 9일자에 여러분들께 72세 난 이세계 선배님들께 BHI GNC 에너지 같이 편입하시게 되면요, LNG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우디 공급 계약 3월에 있었던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렸죠. 결국은 해당 종목들은 신고가를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려 봤고요.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죠? 주식타짜 안교수 때문에 진짜 뭐 쌍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저점을 훼손하게 되면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65세 난 이세계 선배님들께. 저는 내일 모레 60세 됩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자, 여기서 원전 쪽 향후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부분. 자, 그런다고 한다면 BHI 주가가 일단 신고가 찍은 상태에선 6만 원 정도에 덜어 놓으시고 우진이라는 녀석을 미니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결국은
BHI와 우진을 통해서 결국은 두산베티 주가가 박스권에 위치했을 때도 알파의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평가금은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하시고요. 유지하시고 어떠한 이런 시장에 왜곡적인 사건이 나와도 주식타짜 안 교수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에너비티 앞으로 나올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족보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했습니다. 자, 요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 BHI 이게 사우디 건이죠. 사우디와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신고가 같고요. 지금 정정공시상에 나온 카자흐스탄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이 하나 등장하는데 BHI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된 부분에서는 태웅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우진 이후에 후속주까지도 첨부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두산베티 1억, 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한 분들은 없더라고요. 1억, 10억씩 보유하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은데 10%만 한번 이렇게 편입해 보시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오르는 구간대에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분명히 제가 드리는 종목은 맞아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이거 보내드리는 이유는 절대 어이없는 구간대에 손절매하지 마시고요. 원전 산업과 복합화력발전 산업, 가스터빈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주역입니다. 그죠? 자,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이제 선배님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왜곡적인 사건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보는 겁니다. 010-9605-8463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요. 후속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이 두산베티를 보유한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지금 지겨우시겠지만 그래도 맞아요. 친구 녀석 작은 중소형주를 통해서라도 10% 정도만 편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런 맴도는 과정 분명히 주가는 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형주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대형주답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상태에서 확산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후속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00%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지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에너빌리티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이러면 저는 미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요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죠? 그쵸. 장 종료 후에라도 미국이 셧다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재정에 대한 부분, 그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셧다운 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뜻으로 막 이렇게 들짝날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구간대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나중에 도래할 슈퍼사이클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를 가장 많이 비교하세요. 그죠? 얘가 올라야만 오른다.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기기를 납품해줘야 되는 회사가 누구죠?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잘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4월부터 올랐고요. 얘는 6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얘가 얘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지 왜 안 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전을 지어달라. 원전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원전 우리 거 해주세요. 우리 거 써주세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한 방 터질 때는 제대로 터질 건데 최근에 공시사항에 나와 있던 부분을 슬쩍 보게 되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너희들 지금 뭐죠? 지겹지? 자, 이때 이런 공시 나왔을 때 여러분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게 있었죠? 바로 풍무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사로부터 2024년 5월 28일에 원전에 대한 주기기 납품하는 부분에 공급계약 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제공 시작했다. 이게 지금 내년 3월 18일까지 끌고 간다는 소리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확정이라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미리 선반영돼 있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갭상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뉴스케일파사의 주기기를 공급하는 맞아요.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사가 지금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회사를 원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설계자라는 회사는 꽤 있어요. 근데요, 파운드리,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가진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고요. 가스터빈 시장에서는요, 지멘스부터 시작해서 한 4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이 터지면 주가는 분명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 공매도 세력들은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다. 가스터빈, 어차피 글로벌 사업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도 두산에너빌리티다. 풍력 사업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담당하는 회사인데 주가 못 오른다고 해서 아이쿠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구간대에서 만일에 어떤 종목을 사서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가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이라는 부분은 항상 어느 정도 쉐이크를 준다 이거죠. 자, 코스피 지수 끌어올릴 때 오르지 못해서 열받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긴 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오르는 거 아닙니까? 명실상부한 주도주입니다. 왜요? 위에서 지금 30% 이상의 하락을 주지 않는 이상은 분명 우린 명실상부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전력기기 쪽 종목을 볼 때 사실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라고 하지 아세요? 팔라고 했제. 그러나 요 부분에서 요만큼 밀려 들어가면서도 신고가를 뽑아내는 게 바로 우리는 이걸 바로 주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나중에 갭으로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공매도꾼들은 파산 신청하면서 이제 쫓아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고 짜증나고 할 때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꼭 참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지 다른 목적 없습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이 BHI의 후속주 그리고 우진 이후의 후속주 첨부해 놨으니까요. 자, 상단에 있는 010-9605-8463입니다. 뭐라고요? 후속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자, 이 종목명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포트폴리오 10% 정도만 반드시 편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현혹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맞아요 후배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는 거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주식타자 안교수의 경제 채널을 이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채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더 시장을 읽는 방법과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나왔나 아마존 이야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원전 기술력 점검한다라는 거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는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전부 다 해드리는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올라내려 심심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이 해당 채널에서는 아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르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드리면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매주 쓰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 전에 우리가 주식을 편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저점에서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말자라고 해서 이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 때문에 주가 더 빠졌어. 움직이지 못해.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들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실상부하게 3배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중에 보십시오. 모두가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할 겁니다. 누구야 역시 네가 맞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냥 단타로 3% 4% 뛰게 하면서 나중에 아이쿠 9% 급등해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추격 매수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쵸? 자, 8시부터 제가 라이브도 진행하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요, 아마 그 펀드 매니저 후배들 공부시키는 채널이었거든요. 자, 010-9605-8463으로 후속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아, 도사이베트 보유한 인생의 선배님들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흔들리지 마시고, 내일 만일의 주식이 오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돈이 이제는 쫓아올 수 있는 환경에 위치됐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렇게 주가 조정 받는 거는 쉐이크다. 그죠? 인내를 가져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안 오르면 사람들이 영상을 안 찍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을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는요. 그쵸? 인내, 그리고 기회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